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을 담당하게 된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 그 첫 번째 시간 1주차 1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나가기 앞서서 먼저 준비하기.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요, 통계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과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계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 관련 통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경제 통계 시스템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론이 아닌 실무에서 실제로 통계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찾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세부 내용인데요. 세부 내용에는 기술 통계량과 추론 통계학이 무엇인가? 즉, 통계학의 종류는 크게 기술 통계가 있고 추론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 그 차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통계학에 공부하기 앞서서 우리가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모집단, 모수, 표본, 통계량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통계학 공부할 때는 그 용어를 알면 절반은 알고 들어가요. 근데 통계학을 아무리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데 그 용어를 모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친구와 통계학 관련 대화를 나누는데 용어를 알아야 서로 주고받는데 상대방이 통계학 관련 용어를 몰라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어서 한국은행의 경제 통계 시스템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의 정의, 통계학이란 무엇인가? 자료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하는 방법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 그래요. 자료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자료란 게 무엇이고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하는 게 무엇인가? 이 의미를 이제 이번 시간에서 여러분께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계학은 뭐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와서 뭔가 수치를 계산하는 거, 열심히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은 통계학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열심히 계산 안 해도 돼요. 엑셀에서 컴퓨터가 계산기가 다 계산해 주기 때문에 과거의 통계학은 여러분들 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공부하면서 여러분 계산할 일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엑셀이 해줄 것이고 계산기가 다 해결해 줄 겁니다. 편안하게 여러분들 수업에 참여하시면 돼요. 자료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정보로 전환하는 방법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이걸 공부한다 그 말입니다. 이번 학기 내내 이걸 공부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번 시간에 다른 걸 통해서 여러분께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집단 있고요, 표본 있고요, 자료 있고요, 기술 통계 있고요, 정보 있고요, 추론 통계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 통계학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기술 통계가 있고 그 하나는 추론 통계가 있어요. 통계학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술 통계가 있고 추론 통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이번 시간에 통계학에 알고 싶으면 이 도표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통계학은 다 끝난 겁니다. 공부 다 된 거예요. 아주 쉬워요. 재밌어요. 모집단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 5,000명이에요. 예를 들면 5,000명인데 5,000명에 대한 키를 알고 싶어요. 5,000명에 대한 키를 알고 싶으면 키를 직접 재야죠. 뭐 교문 앞에 서 있다가 키를 잰다든가
그러면 후문으로 지나가는 학생들이 못 재잖아요. 또 그날 안 나오는 학생이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2번, 3번 재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쵸? 그 학교 놀러 온 사람도 잴 수 있는 것이고 그쵸? 따라온 친구도 잴 수 있는 것이고 동네 아줌마도 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힘들어요. 5천 명을 다 잰다는 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선정하는 거예요. 각 반에 각 학년에 50명씩 해가지고 우리가 200명만 하자. 200명만. 이게 뭐예요? 표본이죠. 각 학년에 50명씩 1학년 50명, 2학년 50명, 3학년 50명, 4학년 50명. 그리고 그 50명이 학년별로 50명이 돼서 남학생, 여학생 비율로 또 구분해야 되겠죠. 해보니까 남학생, 여학생이 반반이에요. 그럼 남학생 반, 여학생 반 하면 되겠죠. 또 과별로 또 분배시켜야 되겠죠. 키 큰 체육과 학생만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구분해야 되겠죠. 과별로 분배도 해야 되겠죠. 학년별로 분배해야 되겠죠. 남학생, 여학생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0명 표본을 200명만 표본 추출해가지고 재는 거예요. 재면 자료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200명에 대한 데이터가 쭉 나오겠죠. 200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오겠죠. 200명. 그렇죠? 쭉 나오겠죠. 근데 200명의 데이터를 쭉 보니까 어쩌라고? 200명 구하긴 구했는데 이걸 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내 눈앞에 수치만 200개가 있는 거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 다른 학교에 뭐 어디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수치만 달랑 주면 내가 상대방한테 보기도 좀 미안하지만 상대방도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기술 통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정보를 전환하는 방법. 어떻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내가 상대방한테 설명하기 쉽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기술 통계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200개가 되어 있는 수치를 남학생 100명, 여학생 100명에 따로 구분해서 구해가지고 나무막대로 해보니까 전체 우리 학생들의 200명의 키는 170인데 남학생은 175고 여학생은 165가 나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이해가나요? 그렇게 학년별로 또 키를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 구분할 수 있겠죠. 과별로 또 구분할 수 있는 거겠죠. 또 표로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이해가나요? 그런 식으로 기술 통계화시키면 즉 표로 만들든지 막대 그래프로 만들든지 꺾은선 그래프로 만들든지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게 되면 정보 전달이 쉬워요. 내가 상대방한테 말하는 것도 쉽고 상대방이 내가 설명해 주는 거 이해하기도 쉽고 수치화된 거를 뭔가 가시적으로 도표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겠죠? 그리고 상대방은 그걸 가지고 2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을 해요. 뭐를? 5,000명, 우리 학교 학생들의 5,000명 키를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알고 싶었던 건 뭐죠? 5,000명의 평균 키를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명을 따로 뽑아가지고 200명의 데이터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5,000명의 평균 키를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여러분께 소개팅 시켜준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뭘 원해요? 말로 해봐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하잖아요. 외모는 어떻고 뭐 어때? 성격 어떻고 좀 말하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들으면 답답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진 보여줘. 사진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은 온갖 생각 다 들겠죠? 추정하겠죠? 아, 사진 보니까 외모는 몇 점, 뭐 성격은 어떨 것 같고 뭐 어떨 것 같고 쭉 나오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추론에 대해서는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20여 년간 살면서 그 추론에 대한 달인이 여러분들이 돼 있으니까 잘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200명의 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5,000명의 전체 학생들의 키를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통계학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도표, 모집단, 표본, 자료, 기술통계, 정보, 추론통계까지 이런 과정들을 쭉 돌고 도는 게 바로 통계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한 학기 동안 공부할 겁니다. 이 기술통계는 2장인가 3장에서 공부할 거예요. 2장인가 3장에서 공부해야 될 거고, 2장인가요? 이 추론통계는 중간고사 끝나고 아마 하게 되니까 9장이나 10장, 11장 정도 아마 하게 되겠네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흥미진진하게 경영통계학 공부하시면 돼요. 교재는요, 여러분들, 교재는 학교 서점에서 구입하셔도 되고, 이 경영통계학 책은 경영통계학 해가지고 저자 최정일이에요. 제 이름이 최정일이죠. 제가 직접 작성한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돼요. 남두도서일 거예요. 남두도서인지 상학당인지 남두도서겠죠. 남두도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인터넷 홈쇼핑에서도 가능합니다. 교보문고라든가 인터넷 홈쇼핑에서도 구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굳이 안 가도 인터넷 홈쇼핑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책이니까요. 네. 통계학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이란 게 뭐야? 개념이 뭐야? 언제부터 생긴 건데, 통계학은 고대부터 시작했거든요. 고대. 19세기도 나오고 1662년도 나오고 이때는 이제 고대에도 통계학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고대. 왜? 이집트, 그리스, 로마, 중국 등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인구나 토지 등을 수량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대 와서는 경지 면적과 인구수, 세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가지고 통치자에게 국가 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용했었어요. 통계학 용어 스테이티스틱은 라틴어에서 확률을 뜻하는 스테이티스티커스 또는 상태를 뜻하는 스테이티스티컴 발음 나빠도 이해하세요.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정치가나 국가를 뜻하는 스테이티스타 등에서 유래됐다. 이탈리아는 파스타, 스테이티스타로 끝나는군요. 특히 이탈리아 스테이티스타의 영향으로 국가의 인구나 재산 등 국가적 자료를 조사하는 학문으로 인식되어 왔었습니다. 19세기 이후에는 확률적 의미와 수학적 사고가 추가가 되면서 기술 통계학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또 확률론은 17세기 수학자 파스칼과 페르마가 도박꾼의 파산에 관한 기대값, 여기서 기대값이라는 건 우리가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통계학에서는 평균이라고도 말을 하면서 기대값이라고 또 표현도 하게 해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고받는 7편의 편지에서 게임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라고도 우리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거죠. 1662년 영국의 그런트는 런던 시장에서 발표한 사망자표를 수십 년 동안 모아서 분석하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기술 통계적 분석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1600년도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흑사병 들어봤죠? 네, 그래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네, 런던 시청에 있던 직원이 해마다 올해는 몇 명 사망 쭉 체크를 했었어요. 그때는 뭐 그냥 단순히 체크만 기록만 한 것인데 몇십 년, 수십 년간 모으다 보니까 뭔가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쭉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게 보이고 감소하다 증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또 남자, 여자 사망자 비율도 나올 것이고 도시별로 또 구분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비교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걸 그래프화 시킬 수 있는 거겠죠. 사망자가 많을 때는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사망자가 감소할 때는 어땠는지 뭔가
분석표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1660년대 영국의 그런트가 최초의 기술 통계적 분석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인 통계학의 출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얘기하시면 돼요. 영국의 그런트, 런던 시창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현대적인 우리가 그 근대적인 현대적인 통계학의 출발 이렇게 많이 저는 알고 배웠었어요. 이제 중요한 게 또 통계적 사고겠죠. 통계적 사고는 자연과 사회적 현상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자연과 사회의 현상을 예측하는 것, 이게 통계적 사고예요. 여러분, 통계적 사고의 좀 반대말 비슷한 개념이 뭐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판단할 때 통계적 사고를 하나요? 아니면 주로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는 직감이 뛰어나대요. 직감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제 직감을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통계적 사고보다요 저는 제 직감이 더 정확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제가 시험 볼 때 OX 사지선다 보게 되면 직감 다 틀려요. 여러분 직감 너무 믿지 마시고 앞으로는 통계적 사고를 하도록, 경영통계학을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통계적 사고를 하도록 여러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통계적 사고가 뭔가요? 자연과 사회적 현상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자연과 사회 현상을 예측하는 것, 이게 바로 통계적 사고예요. 그럼 과학은 무엇인가요? 과학은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학문을 세우고, 철학은 자각의 학문을 세우는 반면 통계학은 사물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이제 이번 학기 공부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또 설명해 줄 거예요. 통계학은 사회 현상을 수치적으로 분석에 의해 관찰하고 연구하는 학문, 따라서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가 통계학을 공부함으로써 또는 통계학을 이용함으로써 불확실성이 감소하게 되고 관계 분석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해지고 현명한 의사결정 등이 가능해집니다. 왜요? 내가 프로야구 감독이에요. 우리가 9회 말 투아웃 지고 있어 6대4로 지고 있는데 말로 찬스예요. 9회 말 투아웃인데 우리 팀이 6대4로 지고 있어요. 2점 차를 지고 있어요. 근데 말로 찬스예요. 근데 이번에 나갈 타자가 수비는 잘하는데 타격이 좀 약해요. 또 상대방 투수를 보니까 상대방 투수는 선동열이에요. 선동열한테 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타를 내보내야 되겠죠. 대타를. 그럼 대타를 누굴 내보내요? 그래도 평소에 선동열한테 좀 강한 타자를 고르면 되겠죠. 선동열한테 좀 강한 타를 내보내면 되겠죠. 강한 타자는 어떻게 됐어요? 통계표가 있잖아요. 통계표를 쭉 보고 선동열한테 강한 선수 또는 찬스에 강한 선수, 또는 감독이 보니까 오늘 컨디션이 무지하게 좋은 놈이 있어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게임 시작 전에 몸을 푸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은 애가 있어요. 아, 이런 놈 내보내면 뭔가 사과 한번 치겠네. 그쵸? 안타 한번 치겠네. 그런 선수 내보내면 되는 거겠죠. 왜? 미래는 모르잖아요. 어떤 선수 내보내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통계적 사고로, 통계학에 의존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에 의한 어떤 직관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통계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잘 결합되면 환상의 궁합이 되는 거겠죠. 네, 이상 하면 다음 진도나가 되겠죠?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통계학의 종류에는 기술적 통계가 있고요. 기술적 통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추론 통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술 통계는 무엇이냐?
자료를 적절하게, 주어진 자료를 적절하게 200명의 키 데이터를, 그게 자료예요. 200명의 키를 쭉 200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료예요. 그걸 적절하게 그림이나 도표 또는 수치로 특성을 요약하고 기술하는 통계가 바로 기술 통계. 기술하는 통계 그러니까 좀 뭔가 중복되죠? 그럼 기술을 뭐 묘사하는 통계, 설명하는 통계, 나열하는 통계, 나타내는 통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도 무방합니다. 추론 통계란 불확실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현재 상태를 파악하거나 미래 예측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다루는 학문, 이게 바로 추론 통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는 몰라요. 미래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프로야구 감독도 있겠으나 내가 우리 기업의 사장입니다. 사장, CEO. 앞으로 3년 내지 5년 후에 우리 회사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방안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사장이니까. 근데 3년 내지 5년 후에 우리 경제가 호경기가 될지 불경기가 될지, 코로나19가 더 번창할지, 백신이 생겨서 코로나19가 사라지고 뭐 경제가 좋아질지, 또는 새로운 뭐가 또 새로 생겨날지 모르잖아요. 즉 그 CEO는 결정을 할 게, 미래를 예측할 때 세 가지만 예측하면 돼요. 세 가지. 어려운 거 필요 없어요. 3년 내지 5년 후에 호경기냐, 불경기냐, 보통이냐. 그렇죠? 호경기가 온다고 가정한다면 투자를 늘려야 되겠죠. 불경기가 온다면 투자를 줄여야 되겠죠. 보통이 나면 지금 하던 대로 그냥 지속 유지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의 수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한 단계 나간다면 호경기가 올 확률이 60%, 불경기가 올 확률이 30%, 보통 10%,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겠죠. 그걸 바로 추론 통계라고 그래요. 추론 통계. 앞서 여러분들이 사진 한 장 보고 추론하잖아요. 잘생겼네, 내 이상형이네, 내 이상형이 아니네. 그렇죠? 성격은 어떨 것 같으네, 친구는 많을 것 같으네, 적을 것 같으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론하잖아요. 그 분야 여러분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프로야구 감독들은 오늘 어떤 선수를 내보낼지, 이 찬스에 누굴 내보낼지, 이 위기 때 어떤 투수를 내보낼지 그 분야 전문가들이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CEO는 기업을 경영하는데 전문가들이 기업의 CEO가 맞는 거겠죠. 대통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갈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바로 그 각 분야 전문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추론 통계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 추론 통계 여러분들 두 가지 구분하는 거 구분 잘 해보시기 바래요. 다음 문제도 또 나가겠습니다. 통계학의 종류, 모집단,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 많이 들어봤어요? 뭐라고 그랬죠? 모집단 5,000명, 5,000명. 그 모수는 모집단에 대한 통계치를 우리가 모수라고 그래요. 5,000명 학생의 평균 키, 이게 모수예요. 5,000명 학생. 근데 현실적으로 5,000명을 우리가 선정할 수 없다. 다 키를 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따라서 표본 추출한다고 그랬죠. 표본 추출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표본 몇 명이요? 200명 고른다고 그랬잖아요. 200명은 직접 우리가 현실적으로 키를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명에 대한 수치가 바로 통계량이에요. 200명에 대한 키를 딱 해보니까 200명에 대한 키가 평균이 170 나왔어요. 여학생 평균은 163이 됐고요. 남학생은 175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70 정도가 우리 학교 평균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어쨌건 전체 학생 200명은 170이니까 이걸 가지고 170 가지고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한
5,000명에 대한 모집단에 대한 키를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200명 키 170cm 가지고 전체 학생들의 키를 우리가 추정을 해요. 200명 가지고 5,000명을 추정하려고 하니 당연히 오차가 생기겠죠. 아무리 잘해도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200명 가지고 5,000명을 하려니. 여러분들이 사진 한 장 보면서 상대방을 추정을 하려고 하니 당연히 오차가 생기는 거겠죠. 사진 보고 봤는데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키가 더 크다 작다. 그쵸?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피부 색깔 뽀샵이 좀 심했네. 그렇지 않겠어요? 나올 수 있겠죠. 사진은 이런데 만나보니까 성격이 상당히 터프하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추론 통계. 당연히 오차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추정을 해요? 200명은 170인데 170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cm 오차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5,000명은 167에서 173 안에 들어가겠구나.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95%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95%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통계학의 종류, 모집단과 모수, 모집단에 대한 통계치를 모수라고 부르는 거고, 표본에 대한 통계치를 통계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계 용어 여러분들 공부하셨어요? 또 하나 공부할 게 또 있어요. 또 하나 공부할 게 요거 기호죠, 기호. 기호를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모수에 대한 평균값이고요. 이거는 표준 편차하고 분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X바는요, 이게 이제, 통계량에 대한 평균치하고 통계량에 대한 표준편차 분산을 표시하는 거예요. 구분하셨죠? 그래서 모수에 대한 평균 기호와 통계량에 대한 평균 기호가 조금 다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요 기호는 끝날 때까지 나와요. 그 경영통계학 끝날 때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호는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럼 이제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통계학의 종류, 통계치, 특정한 표본의 통계량 값, 통계량, 표본 평균이라고 표본 평균. 앞에서 공식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표본 통계량, 표본 평균 X바, 모수에 대한 건 이렇게 표현했고, 통계량, 요거는 뭐예요? 표본에 대한 평균이라고요. 그렇죠? 해보니까 172.5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아마 남학생들의 평균치가 172.5가 나왔나 봐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가시죠?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 뜻이에요. 통계량, 표본에 대한 통계치가 통계량이라고 불러요. X바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X바 그러면 표본에 대한 평균이구나. 모수에 대한 통계치는 우리가 모수 밑에 있는 뮤 이렇게 표시해요. 그 차이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지나갈까요? 이제는 기술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통계. 기술 통계란 자료를 적절하게 여기서 자료라가 뭐라고 그러죠? 자료? 특정한 수치 200명에 대한 수치가 자료예요. 그걸 우리가 raw 데이터, raw RAW 데이터, raw 날 것 표현하면 원재료, 원자료, 원래 있는 자료 그거를 우리가 적절하게 그림이나 도표 또는 수치로 요약하여 기술함으로써 자료를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로 바꾸는데 활용되는 통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즉 수치화된 원래의 데이터를 원자료를 그림으로도 그리고 도표로도 그리고 표로도 만들고 수치화 시켜가지고 나도 이해하기도 편할 뿐더러 상대방한테 설명할 때 그만큼 편리해지겠죠. 나도 설명하기 편하고 상대방도 그만큼 이해하기가 편한 겁니다. 우리가 수치를 구하는 이유는 통계를 구하는 통계치를 만드는 이유는
나만 알겠다는 것도 있겠으나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또는 사장님한테 상대방 기업체들한테 국민들한테 그쵸? 고객들한테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누군가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를 하는 거예요. 프로야구에도 뭔가 통계 담당관이 있겠죠. 담당 전문가가 매일매일 통계를 구하고 있잖아요. 이정호 선수 뭐 3할 3푼 전체 타자 중에서 지금 1등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8월달, 뭐 7월달, 6월달 각 월별 기록이 쭉 나올 수가 있잖아요. 최근 5경기 타율이 뭐 최근 찬스에 강하고 있어요. 왼손 타사에 강해요. 왼손 투수에 강해요. 오른손 투수에 강해요. 저 선수한테는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를 통계관이 통계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코치나 감독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정보를 전달하려고 바로 통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쓰이는 게 바로 이 기술 통계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래 자료를 뭔가 그림으로 만들고 도표로 만들고 표로 만들고 수치화시켜 가지고 설명하기 편하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기술 통계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치 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표 만들잖아요. 이게 뭔지 몰랐으나 바로 기술 통계다. 오늘부터 알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통과합니다. 기술 통계. 이게 바로 기술 통계 표본이에요. 기술 통계가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 통계실에서 우리 회사 지난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도매 매출액, 소매 매출액, 총 매출액 구해가지고 오른쪽으로는 표로 만들었어요. 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또 사장님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작년도 실적이 1분기 실적 이렇게 됐고요. 2분기 이렇게 됐고요. 3분기 이렇게 됐고요. 4분기 됐어요. 바로 여기 있는 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이렇게 봐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뭔가 막대화 시키니까 얘가 좀 더 빠르지 않나요? 그쵸?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갈수록 도매인가요? 소매죠? 예. 소매, 도매군요. 예. 도매가 급성장했어요. 근데 소매는 오히려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소매는 꾸준히 증가했어요. 총 매출액은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주로 가을에 3분기 때 가을에 많이 팔렸군요. 가을에 장사 많이 하는 좋은 건가 봐요. 가을 패션인가 보죠. 가을과 겨울에 잘 팔리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찬바람이 불어야 잘 팔리는 회사인가 봐요. 따뜻해지면 2분기 때 따뜻한 봄바람과 여름 때는 잘 안 팔리는 종류인가 봐요. 겨울 관련 상품인가 봐요. 찬바람 관련 상품. 그렇죠? 아이스크림 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주로 많이 입는 겨울 옷이라든가 뭐 오리털 파카라든가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난방 관련 뭐 전자 제품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선풍기라든가 에어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도 보고 도표로 보게 되면 나도 상대방한테 설명하기 편하고 상대방도 그만큼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겠죠? 이게 바로 기술 통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치만 있으면 직접 여러분들이 수치 구하는 것도 있겠으나 수치만 주면 수치를 어디서 구해요? 제가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아까 경제통계 시스템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통계치가 다 있어요. 거기서 통계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엑셀에서 이와 같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엑셀 다운받아서 표로도 만들고 도표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거겠죠? 이해가나요? 이거 바로 뭐라고요? 기술 통계.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건데 많이 했었는데 이게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술 통계를 했었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동안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대단했던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됐나요? 또 페이지 넘겨볼까요? 추론 통계. 이 추론 통계는 이런 게 추론 통계다라고 여러분들 맛만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 기술 통계를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방법은 2장에서 다음 주에 2장에서 기술 통계를 공부하게 될 거고요. 추론 통계는 좀 기술 통계보다 좀 어렵죠. 요거는 그 중간고사 끝나고 8주차 때 중간고사니까요. 9주차나 10주차, 11주차 때 여러분들이 추론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넘겨보시면 아, 추론이 여기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 공부하시려면 교재는 꼭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교재 꼭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아마 10장 정도 있지 않을까 추론이 됩니다. 추론이란 무엇인가?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모수를 추정하거나 모수에 대한 가설을 통계량으로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본의 통계치, 통계량 가지고 모수의 통계치, 즉 모집단의 통계치인 모수를 추정할 것을 바로 추론 통계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느 분의 사진을 가지고 그분의 실물을 여러분들이 추정하는 거, 추론하는 거, 그게 바로 추론 통계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추론 통계의 대가가 되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경영통계학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표본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오차는 생겨요. 근데 유능한 분은 오차가 적을 것이고 조금 유능하지 못하면 오차가 좀 더 커지겠죠. 그 차이는 있습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아, 통계학이란 게 어렵지 않구나, 되게 재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시나요? 네. 다음 페이지 또 넘기다 보면 또 재밌는 게 또 나오겠죠. 추론 통계 정의. 나와도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 1장 그 온라인 교육이 아니라 강의실에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한다면, 대면 수업을 한다면 제가 1주차 때 진도 안 나가요. 통계학에 대해서 재밌는 통계 수치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보여줄 수 없잖아요. 칠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장부터 진도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데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 1주차 1장에서 모집단 표본, 모수 통계량,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복 나오는 거예요. 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나 이거 시험 볼 때 공부할래 그러지 마세요. 시험 때가 안 나와요. 시험 때는 안 나오는데 요 도표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머릿속에 넣으세요. 요건 시험에 낼 게 없어요. 그렇죠? 시험에 안 나온다고 안 보면 안 되고 뭐든지 1장에 나오는 기초가 튼튼해야 2장부터 책 마무리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요 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저와 약속합니다. 모집단 5,000명. 그렇죠? 5,000명의 우리 학교 학생들의 키. 그래서 200명 추출해요. 표본 추출해가지고 200명. 이 뽑는 표본 추출은 3장인가 4장이 나올 거예요. 표본도 추출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오차가 없어야 되잖아요. 대통령 선거인데 선거인단 3,500만 명 선거 참여자를 그 성향을 알아야 되는데 귀찮다고 2,000명을 표본하는데 서울 사람만 대상으로 표본 추출할 수 없잖아요. 충청도 사람 2,000명만 할 수 없잖아요. 또 전라도 사람 2,000명 또는
경상도 사람 2,000명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각 도별로 골고루 인구 비례해서 분배시켜야 되겠죠. 전화기로만 하면 집 전화기로 하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전화기 몇 퍼센트, 핸드폰 몇 퍼센트 이것도 분배시켜야 되는 거겠죠. 이해가시죠? 바로 그겁니다. 표본 추출을 잘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겠죠. 이 표본에 대한 통계치를 뭐라고 그랬어요? 통계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통계량을 나타내는 기호. 통계량 200명의 키 가지고 우리가 모수를 추론한다 그 말이에요. 모수를 추론. 그 모수에 대한 기호,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통계량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기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공부할 게 없어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들이, 제가 설명한 것들이 이해가 빨라져요. 이해가시죠? 모집단 있고 모집단의 평균치를 모수라고 부르고, 표본에 대한 평균치를 통계량이라고 부르고, 모수에 대한 기호와 통계량에 대한 부호, 기호가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집단 5,000명 키를 알기 위해서 200명 표본. 그래서 통계량을 구하고 200명의 통계량 가지고 우리가 5,000명에 대한 키를 추정을 하는 거겠죠. 그 추정을 우리가 추론 통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다 가시죠? 진도 나갑니다. 경영 통계 자료 이용. 이게 또 뭐야?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네. 제가 앞서 말했죠.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굳이 할 일은 없죠. 설문조사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올리면 누가 잘 해주겠어요? 엉터리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이 통계자료, 통계 수치가 필요할 거예요. 통계자료 수치가 필요할 거예요. 여기 쭉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1번 통화민 유동성 지표, 2번 한국은행 주요 계정 및 기준금리, 3번 예금, 대출금, 기타 금융, 4번 금리, 5번 지급결제, 6번 증권 재정, 7번 물가, 8번 국제수지, 외채, 환율, 9번 기업경영, 소비자 동향, 경제심리, 10번 국민경제, 자금순환, 기업경영 분석, 산업분석표 쭉 나와요. 그렇죠? 심지어 해외 자료도 나오고 북한 자료도 나오고 다 나와요. 거시경제분석지표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두 경제 관련 데이터가 바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에코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음이나 네이버 가가지고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또는 한국은행만 딱 치면 검색이 쭉 떠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뜨거든요.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다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구할 일은 없는데 원하는 데이터,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알고 싶은데 최근 증권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은데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알려주는 건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노하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노하우 많이 하잖아요. 그 뭐 말이에요? 안다, 하우, 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노하우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아요, 뭘 알아? 하우를 아는 거예요. 왜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웨어가 있어요. 웨어. 노하우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은 노웨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유튜브에 여러분만 자주 가는 재밌는 유튜버가 있겠죠. 그 노웨어죠. 어디 가면 재밌는 게 있다라는 거. 그렇죠?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게 있겠죠. 노웨어예요. 또 어떤 재밌는 게임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노웨어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는 경영 통계학이기 때문에 다른 거 유튜브는 알려줄 수는 없는 것이고, 노웨어가 뭐예요? 경제 통계 관련 시스템,
한국은행 경제통계 관련 시스템 들어가면 nowhere 모든 게 다 있다. 제가 여러분께 무지무지 중요한 걸 알려드린 거예요. nowhere. 그럼 이거 어떻게 분석해? 노하우는 여러분들 엑셀 가서 하시면 되죠. 그럼 엑셀 어떻게 하는 건데? 이번 학기에 제가 여러분께 노하우 그래프 그리고 표 그리고 하는 것까지 제가 여러분께 다 알려드려요. 네. 그래서 뭐 엑셀 다 아시는 분들은 배울 필요 없겠으나 주로 그림 그리고 표 그리는 것보다는 경영통계학에서는 주로 계산하는 거, 엑셀을 이용한 계산하는 법.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기 두드리고 직접 손으로 계산할 일이 전혀 없다고 그랬죠? 다 엑셀에서 커맨드만 집어넣어주면 엑셀이 알아서 통계를 다 구해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배웠어요? 노하우에 이어서 nowhere. 경제 관련 모든 통계 관련 시스템은 한국은행과 찾아가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인구도 알고 싶고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 알고 싶고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알고 싶고 우리나라 1인당 GDP 또는 서울 인구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서울 부동산가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서울 집값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지 알고 싶은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겠죠. 그럼 인구 관련 통계는 여러분들 통계청 가시면 돼요. 통계청 써야 되나요? 통계청 가시면 돼요. 통계청. 인구 관련 자리는 어떻게 해요? 통계청 여러분들 사이트 가시면 그 통계청에 무역 통계라는 게 또 있으니까 가서 통계청 가서 하시면 돼요. 나 부동산가 가격을 알고 싶어. 우리 집값, 우리 아파트 집값 알고 싶고 내가 이사 갈 곳에 부동산 시세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국민은행 가시면 돼요. KB스타. KB스타뱅크 가서 여러분들이 국민은행 사이트 가시면 부동산 시세표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돼요. 또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지 수입을 많이 하는지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수출 관련돼 주로 담당하는 관세청 사이트가 또 있어요. 관세청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증권 시세. 여기 증권 재정 가서도 여러분들이 증권 시세를 알 수가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많은 걸 알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증권 거래소 가시면 돼요. 증권 거래소 사이트 가시면 여러분들이 증권 관련 데이터를 많이 구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nowhere를 알려줬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통계 데이터가 어디 있느냐? 경제 관련 데이터는 한국은행 가시라. 인구 구조라든가 뭐 그 외 여러분들이 모든 통계 자료, 남녀 비율, 뭐 20세 이하, 뭐 60세 이상, 여러분들 지금 20대에서 25세 인구 비율, 여러분 연령대 남녀 비율, 그렇죠? 우리나라 중산층 되려면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 알고 싶으면 통계청, 부동산 관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을 알고 싶으면 수입이 많은지 수출이 많은지, 지난해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지, 자세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고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참고로 일본은 자동차 갖고 먹고 살고 있고 한국은 반도체로 먹고 살고 있고 또는 조선 가지고 먹고 살고 있고 그래요. 그런 자세한 거는 관세청 가서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랑 어떤 나라가 무역을 가장 많이 하느냐, 관세청 가시면 중국 1등, 2등 미국, 3등 뭐 싱가포르, 뭐 베트남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홍콩, 뭐 5등 일본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새는 호주도 있고 인도도 있고 대만도 있고 또 많이 부각되고 있는 나라들 많이 있어요. 쭉 보시면 됩니다. 관세청 가면 재밌는 거 많아요. 주가 관련 증권거래소 가시면 종합주가지수, 각 업종별 등락, 각 종목별 등락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nowhere 알려줬고요. 그 분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엑셀로 그려요? 그건 여러분들이 노하우는 또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께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기대하시면 됩니다. 한 학기 시간 1교시인데 여러분들 많은 거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15주 다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통계학의
달인이 되실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경영통계 자료의 이용. 앞서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필요한 자료 찾기. 나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가 한국은행 갔더니 여러 자료가 있었었는데 나는 그 중에서 여러 자료가 있었었는데 나는 증권자료 알고 싶다 그 말이에요. 증권자료. 자료가 지금 튀었어요. 자료가 튀었으니까 제가 사용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앞에 있는 페이지를 한 번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자료가 있는데 저는 증권을 보고 싶어요. 증권 자료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증권 관련 데이터 한번 눌러본 겁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데이터를 제가 이제 다운받는 거예요. 주로 어떻게 다운받아요? 엑셀로 다운받겠죠. 엑셀로. 이해가시나요? 엑셀로 난 다운받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 이렇게 눌러가지고 확인 누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엑셀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넘겨볼까요? 어떻게 받았는지. 네. 이와 같이 한국은행에 있는 통계 데이터가 그 엑셀 자료와 이와 같이 쭉 여러분이 집에 가지고 있는 엑셀로 옮겨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사이에 뜬 것들이 있죠. 빈 것들은 뭐 토요일, 일요일일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우시면 돼요. 하나하나 일일이 지우세요. 시간 많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을 지우시면 되고 뭐 거래량도 있고 코스피가 있고 B는 코스피가 있고 C는 거래량 있고 D는 거래대금, E는 외국인 순매수, F는 주식시장 거래량 1만 주 뭐 쭉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원하는 건 B에는 코스피하고 HI에는 코스닥 지수 정도 필요한 거겠죠. 하나 더 있다면 C하고 J에 있는 거래량 정도 여러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원하는 곳에 또 옮기면 되겠죠? 클릭해가지고. 그래서 날짜, 코스피, 거래량, ABC만 여러분들이 활성화? 그것만 여러분들이 따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지우시고요. 그 원하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노후 웨어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 실제 우리 한국 금융기관에서 사용했던 자료를 여러분께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제 우리 금융기관에서 사용했던 자료들 한국의 주요 자산 수익률을 한번 쭉 구해봤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통계 자료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 사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무에서 우리 금융시장에서 통계 자료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8년도치만 구해봤어요. 물가 상승률, 첫 번째 물가 상승률 8년치 평균이 3.3%, 회사채 수익률 8년 동안 6.1%,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평균 8.7%,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률 13.0%.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강남과 강북을 합친 거고요. 강남 아파트는 강남만 한 거예요. 맨 오른쪽은 코스피 상승률, 종합주가의 상승률인데요. 지난 8년 동안 15%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쭉 보니까 평균은 갈수록 커지네요. 물가 상승률보다 회사채 수익률,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가격, 그거보다 강남 아파트 가격, 그것보다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이 제일 많았네요. 이야,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이 15%니까 우리는 종합주가지수를 선택하면 되겠구나. 수익률만 봐서는 그렇겠죠. 근데 밑에 표준편차라는 게 있어요. 표준편차는 0.8, 1.0, 11.1, 13.3, 28.8 뭐가 막 올라가요. 이게 뭔데요?
이게 바로 표준편차라는 건 위험이에요, 위험. 우리가 수익은 위험에 비례한다고 그러겠죠. 토끼 사육사보다 호랑이 사육사가 좀 더 월급이 많겠죠. 왜? 위험수당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물가 상승률 안전하나, 표준편차가 작으니까 안전하나 평균 수익률은 작죠. 근데 종합주가에서 코스피 상승률은 표준편차가 28.8%예요. 근데 평균은 15%. 수익률은 좋은데 위험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와, 이거 위험 대비 수익률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또는 수익률 대비 위험이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럼 어떤 걸 골라야 되는 거야? 그렇죠? 나는 수익률 보고 선택해야 되는 거야? 위험 보고 선택해야 되는 거야? 고민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표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어떤 게 수익이 많은지, 수익은 어떤 게 많은지 알겠는데, 표준편차 보니까 코스피 위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뭔가 이 상대적인 거, 수익률 대비 위험이 작아야 되는데, 너무 커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보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볼까요?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한국의 주요 자산 수익률을 쭉 구해봤어요. 구해보니까 물가 상승률 있고 코스피가 있어요. 설명이 빠졌군요. 물가 상승률, 첫 번째가 물가 상승률, 바로 위에 있는 게 회사채 수익률, 세 번째가 서울 아파트 가격,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강남 아파트 가격, 맨 오른쪽이 코스피, 그쵸? 종합주가의 수익률. 근데 밑에 보게 되면 왼쪽 그 Y축을 보니까요. Y축은 수익률이에요. X축 좌표는 표준편차예요. 우리가 이제 통계학에서는 평균이라고 그러는데 경영학에서는 우리가 이걸 수익률이라고 말을 해요. 퍼센트. 통계학에서는 표준편차라고 말을 하지만 경영학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위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은 수익과 위험을 같이 표시해요. 고등학교 때 평균 가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표준편차가 있었죠. 평균과 표준편차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수익과 위험은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돼요. 앞서 표에서 여러분들이 수익률만 봤다면 코스피, 주식을, 종합주가에서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겠으나 위험까지 같이 보게 되다 보니까 표준편차가 너무 커요. 그렇죠? 첫 번째 물가 상승률, 두 번째 회사채 수익률, 세 번째 서울 아파트 가격, 네 번째 강남 아파트 가격, 맨 오른쪽 코스피 너무너무 크잖아요. 수익률 대비 너무너무 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은 뭘 여기서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요 5가지 상품이 있다면 수익률은 13%나 뭐 15%나 별 차이 안 나죠. 서울 부동산 강남 아파트 가격과 코스피가 수익률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한 2, 3%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위험은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2배가량 차이가 나죠. 그럼 여러분들은 주식보다는 강남 아파트가 지난 8년 동안 조금 더 안전한 자산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다시 말씀드리면 평균이 있으면 표준편차가 항상 따라다녀요. 평균이 있으면 표준편차가 따라가는데 따라서 통계학에서는 경영학에서는 수익률과 위험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서 표를 보시게 되면 X축에서는 수익률, 즉 평균이 있는 것이고 Y축에는 X축에는 표준편차가 있으면서 이 표준편차라는 걸 우리가 위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표준편차가 왜 위험이냐? 이것도 뒤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아마 4장, 5장쯤에 나올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표준편차라는 게 왜 위험이야? 우리가 표준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변동성이 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또 해줄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펜을 사용 안 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펜이 지금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눌렀다가는 지금 페이지 넘어갈까 봐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가끔 변덕을 떨어요. 그래서 한국의 주요 자산 수익률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고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수익과 위험은 항상 같이 따라내는 거구나. 그럼 가장 효율적인 투자란 무엇이냐? 수익이 비슷하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걸 택하면 거죠. 수익률이 비슷하면 위험이 작은 거. 위험이 비슷하면 수익률 큰 거. 그렇지 않겠어요? 둘 다 잘생겼으면 돈 많은 놈. 둘 다 돈 많으면 이왕이면 잘생긴 놈. 그렇지 않겠어요? 돈 없고 못생긴 놈 고르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들께 이해를 해주면 이해 빠르죠?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적인 투자란 무엇이냐고요? 위험은 비슷한데 수익이 큰 거. 수익은 비슷한데 위험이 낮은 거. 그게 바로 효율적인 투자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페이지 넘겨볼까요? 한국의 주요 자산간의 상관계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자산간.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기 뒷부분 아마 마지막 장인가요? 11장인가 가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그래요. 상관관계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뒷부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요.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요걸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런 걸 배운다라는 것을 미리 맛배기 해주는 거예요. 그냥 막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 금융시장에서 실무에서 다 사용되고 있구나. 사용되는 걸 여러분께 알려주는 거지. 괜히 학문에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경영학은 실무적인, 실질적인 학문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소비자 물가 대 소비자 물가는 이래요. 소비자 물가와 회사채 수익률이 0.59. 그만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수익률도 회사채 수익률도 올라가는 거죠. 같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같이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게 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고 강남 아파트 가격도 마이너스고 코스피도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가는 회사채 수익률하고는 같이 움직이지만 채권 수익률과 같이 움직이지만 아파트라든가 주식시장과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가라든가 주식시장은 서로 상관관계 서로 낮구나. 상반되는 움직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쭉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하고 강남 아파트 가격은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또 뒤에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상관관계 이런 게 있구나. 나중에 뒤에 갔을 때 나 이거 공부했었어. 나 배웠었어. 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하시면 돼요.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좀 분산해서 투자하라 그겁니다.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좀 분산 투자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분산 투자. 네. 서로 상반된 걸 투자하라 그 말입니다. 상반된 걸. 그래서 친구 사귈 때도 이게 상반된 걸 사귀는 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서로 똑같은 사람 만나면 또 문제가 되고 서로 상반된 사람도 만나도 또 문제가 되곤 하는데 어떤 게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게 될 때는 자산시장에서 투자하게 될 때는 이렇게 상반된 거를 투자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파란 진한 거는 주식이고요. 밑에 빨간 선은 부동산. 서로 상반되게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서로 위험을 상쇄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뭐겠어요? 점점점점점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이 서로 상반되지는 않고요. 서로 같이 움직여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아니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많이 포트폴리오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면 그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기아차라든가 자동차도 잘 안 팔릴 거고 전자제품도 잘 안 팔리겠죠. 수익이 없으니까 하락할 거예요. 또 기업체에 돈을 빌려준 은행주들 하락하겠죠. 국민은행 주식 사게 되면 좀 하락하겠죠. 그러면 국민은행 주식 안 사고 나가 코로나 관련주니까 다 제약주만 잔뜩 투자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한쪽에 몰빵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할 때 국민은행 절반, 제약주 절반 사놓게 되면 코로나가 심해지면 제약주 올라갈 때 은행주 빠지겠죠. 상반되는 거죠. 코로나가 끝! 백신 나와서 코로나 끝! 경제 잘 돌아가요. 그러면 국민은행 올라갈 것이고 제약주 좀 빠지겠죠. 상승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점선 같이 포트폴리오 쭉쭉쭉 올라가면서 나는 일정의 금액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경영학은 경영자를 위한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경영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노동자라고 생각하고 경영학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영주가 될 거를 예상하고 경영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투자는 돈이 많을 벌 걸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투자를 가르치지는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투자를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투자 안 하죠. 안전한 기본적인 수익률만 얻으면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처럼. 여러분들이 로또를 사지 돈 많은 삼성가 이재용 회장이 로또 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돈 없으니까 가끔 로또 사요. 다음 페이지 넘길까요? 네. 지금까지 공부한 거 이제 다 했어요. 한번 학습 정리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70분 가까이 됐는데요. 한 주차가 75분 하라고 그러니까 75분까지 학습 정리하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하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 정리하는 시간이니까요. 같이 마감해도 되고 복습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은 마감하시고 퀴즈 풀어도 됩니다. 통계학이란 실시 이후 고대 이집트에서 그리스, 로마, 중국 등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나 토지 등을 수량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근대 국가에서는 경지 면적과 인구수, 세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통치자에게 국가 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용했다. 그게 바로 통계학 실시 이유가 되는 거겠죠. 유래 통계학 스테이티스틱스는 라틴어에서 확률을 뜻하는 스테이티스티쿠스 또는 상태를 뜻하는 스테이티스티컴, 이탈리아어에서는 정치가나 국가를 뜻하는 스테이티스타에서 유래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이탈리아의 그 스테이티스타의 영향으로 국가의 인구나 재산 등 국가적 자료를 조사하는 학문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군요. 다음 페이지요. 통계학의 종류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기술 통계학이 있었어요.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프나 표를 사용하여 정리하고 대표값이나 산포도 등 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을 수량화하는 방법을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합계, 평균, 분산, 표준편차, 상관계수 등이 있습니다. 추론통계학에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현재 상태를 파악하거나 미래 예측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다루는 학문, 예를 들어서 모집단, 표본, 모수, 통계학, 확률 분포, 추정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계학의 종류, 기술 통계학과 추론 통계학 두 가지 종류, 방법 공부를 쭉 해봤어요. 어렵지 않았죠? 공부를 한번 쭉 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그 첫 번째는 통계 검색이 있고 통계 지표가 있어요. 통계 검색에는 증감률 계산이 있고 그래프 보기가 있고
다운로드 기능 등 다양한 통계 검색과 통계 간행물들을 여러분들이 검색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통계는 따로 저장해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주고 있어요. 통계 지표가 어떤 게 있었나요? 100여 개 주요 통계 지표의 경우 그래프와 함께 빠르고 편리하게 최신 통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는 첫 번째 통계 서비스가 있고 다양한 콘텐츠가 뚝뚝뚝 있었죠. 국가통계 서비스 앞에서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도 있고 통계청의 국가통계 포털도 있어요. 통계청 가면 인구 관련 자료들 쭉 있었고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외에 뭐가 있었다고요? 관세청도 있고 국민은행 자료도 있고 증권거래소도 있고 그렇죠? 이게 쭉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그 다양한 콘텐츠 한 번 더 읽어봐 드릴게요.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IMF라든가 월드와이드라든가 OECD 등 최신 통계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어디가?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일반적으로 그 통계청 자료에는 인구 관련자들이 많이 있어요. 인구 관련 자료들. 그래서 한국은행에 없는 경제 통계 시스템들은 따라서 한국은행은 주로 경제 관련 자료들이고 통계청은 이 사회 관련 자료들이에요. 사회 문화 관련자들, 인구 이런 것들. 네. 다양한 콘텐츠에 또 뭐가 있어요? 쉽고 편리한 검색 기능도 있고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및 통계 자료 서비스를 통해서 원하는 자료를 우리가 쉽게 제공받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는 자료는 여기까지예요. 3페이지 넘기게 되면 이제 감사합니다가 뜰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주차 여러분들 재밌게 들으셨는지 여러분께 물어보시고요. 이제 또 여러분들이 할 일은 퀴즈 문제 푸는 거겠죠? 퀴즈 문제 푸시고 또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교보문고라든가 각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 가셔가지고 교재를 구입하시면 돼요. 그 경영통계학이라는 제목 보시고 경영통계학이 2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저자가 최정일이에요. 경영통계학 돼 있고 저자가 최정일로 돼 있고 남두도서에서 아마 판매하지 않았나 싶어요. 잠깐만요. 남두도서일 겁니다. 상학당으로 돼 있군요. 여러분들이 상학당 엑셀로 풀어보는 경영통계학이고요. 최정일 저자 그리고 도서출판 상학당입니다. 상학당. 다른 책 잘못 구입하지 마시고 교보문고라든가 여러 사이트 가면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학기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길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